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전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지금까지 엔진오일 교환 주기, 엔진오일 교환 양, 상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동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근데 오늘 기회가 돼서 앞에 보이는 K7 GDI 3.0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를 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교체하는 차량의 특이사항은 엔진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서 엔진 오일량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일량을 F 이상으로 맞춰드리거나 아니면 F까지는 맞춰드릴 계획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엔진 컨디션이 좋다 하면 그렇게까지 진행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엔진 컨디션이 워낙 안 좋은 차량이라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따뜻하게 웜업을 모두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를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웜업을 일부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원래 밑에 하단에 언더 커버가 있는데, 커버라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부직포 재질로 해가지고 빗물이나 물의 유입,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주는 그런 커버가 있는데 그것 또한 미리 제거를 해놨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량에 가서 시동을 끄고 본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님 차량을 만지는 거니까 저는 깨끗한 장갑으로 차량의 문을 열어서 시동을 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본네트 레바 스위치, 요거를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그리고 차량 문을 닫아 놓고요. 이제 깨끗한 장갑을 벗고요. 이제 잘 일할 수 있는 장갑을 안에 손에다 넣고 있습니다.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안전 커버를 장착을 해주고요. 이 차량은 오일 히터가 상단에 있어요. 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커버를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는 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위아래로 한 번씩만 툭툭 당기면 그냥 빠지게 됩니다. 커버는 한쪽에다가 잘 놔두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엔진오일 양을 확인해 봐야겠죠, 차량에. 엔진오일 양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찍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찍혀요. 엔진오일 위치는 여기가 L인데 여기서도 한참 더 밑에 찍히고 있는 엔진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차량이라고 제가 일전에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오일 교환량은 생각보다 더 높게 잡을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입구 캡을 저는 열어놓고 오일 교환을 시작을 합니다. 주입구 캡 상태는 그렇게 많이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네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오일타입니다. 이 오일타도 풀어놓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풀을 때는 굳이 토크렌치라는 거를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리프트를 올리겠습니다. 자, 리프팅이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엔진오일 교체를 하고 오일 드레인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이쪽에서 이거를 찍어주세요. 조금만 더 올게요, 앞으로.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와샤 모양 잘 기억해 주세요. 뒤쪽에서 조금만 더 찍어주겠어요? 이쪽 뒤로 와서 이 와샤가 보이게끔.
지금 이 와샤 모양 잘 기억해 두세요. 전에 작업자분이 이 와샤를 교체를 안 해서 현상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가지고 됐거든요. 요거 추후에 작업 다 끝났을 때, 제가 조여놨을 때, 요 드레인 볼트를 조여놨을 때 이 와샤 상태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 엄청 많이 날 겁니다. 자, 엔진오일 배출을 시작을 할게요. 엔진오일 배출되는 거 찍어주시고, (1차적으로) 자유낙하 방식으로 엔진오일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잔유 제거라는 부분을 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가게에서 평상시에 작업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이 차량의 엔진오일을 갈 때 엔진 상태는 이미 안 좋지만 더 좋게끔 엔진을 많이 보호할 수 있게끔 교체하는 방식을 총동원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석션이라 그러죠. 석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오일은 아무것도 안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석선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어서 석선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1차 잔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잔유 제거가 어느 정도 끝나면 2차 잔유 제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차량에 2차 잔유 제거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잔유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낙하는 잔유 낙하 방식으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제가 할 때는 약 10분에서 15분 이상 정도 웜업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항상 하고요. 10분에서 15분 상태 정도까지 석션과 함께 병행해서 잔유 낙하 방식으로 잔유 제거를 항상 해드립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잔유 제거가 되는 동안에 궁금하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쓰는 거는. 얼마나 안 갈았으면 빠지지도 않네요. 아, 눌려갖구나. 여기 보시면 요랬던 알루미늄 와샤가 이렇게까지 눌릴 때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요 좀 이따가 채워놨을 때 비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하셔요. 자, 보시면 1차 잔유는 어느 정도 다 빠지니까 지금 위에서 아주 조금만 나오고 특별하게 오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맞죠? 자, 2차 잔유 제거 들어가겠습니다. 오일 드레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치워놓고요. 좀 달달아야 돼, 2차 잔유 제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 고객님들한테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작업비를 더 주시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자, 2차 잔유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2차 잔유 제거하니까 또다시 오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잔유 제거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엔진오일 팬이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크면 차량을 수평이 잡히면 오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고여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앞쪽 부분을 상단 부분이 배출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상단 부분을 들어서 위쪽으로 다 밀어주는 거죠. 밀어서 최대한 잔유가 하나도 없게끔 2차의 엔진오일을 최대한 깔끔하게 갈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땀으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혀를 비춰주시고요.
저 장비가 별거 아니지만 저 장비도 에어 샤워도 가능하고 오일 샤워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답터를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객님들한테 한 번도 에어 샤워랑 오일 샤워를 권해보거나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일 샤워와 에어 샤워는 차량에 좋은 영향을 안 준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한 왜 안 좋냐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왜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설명도 길어지고 구구절절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자르고 그냥 저는 제 기준, 제가 정비하는 기준에서는 조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오일 샤워하고 에어 샤워를 권장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업소를 개업한 지가 약 4년 차가 접어들었는데요. 4년 차 동안 딱 단 한 분만 했습니다. 한 분이 해달라고 해서. 플러싱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플러싱과 에어 샤워는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일 샤워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오일 양을 2배 정도 해가지고 조금 저렴한 오일로 2번 정도 공회전을 시켜가지고 일정 시간 후에 배출해서 더 깔끔하게 가는 걸 더 선호하는 선호자지 굳이 오일 샤워나 플러싱이나 에어 샤워를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정비 지식 철학 기준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뭐가 좋니 나쁘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엔진오일 갈 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저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통에 들어가 있는 오일 지금 고객님께서 제 업소에서 오일 중에서 가장 제일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 오일을 잡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드럼통 오일이나 아니면 통가리 흔히 통가리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영업 안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신품이라는 아예 뜯지도 않은 이런 식으로 있는 방식의 공인이 되어 있는 오일을 항상 사용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보시면 거의 다 잔유가 제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잔유는 이렇게 제거가 돼가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잔유를 충분히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론 엔진의 그 오일팬의 드레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일이 배출되는 구멍이 입구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면 반대로 앞으로 가 있다면 뒤를 들어줘야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업소에서 이거를 그냥 서비스 작업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드리는 잔유 작업과 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 고객님께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 더더욱 좋은 방법으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항상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기본 잔유 제거 작업은 제가 제 업소에서 그냥 엔진오일 교체 비용에 녹여넣고서 더 이상 그 돈을 더 받지도 않고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방법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오일 잔유 제거를 해주면 약 한 10분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해주면 거의 깔끔하게 엔진오일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공기압도 체크를 원래 하고 바퀴의 규격 점검도 하고 차량에 엔진오일이 누유가 있거나 새는 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빼고 그것만 하고 이 차는 영상을 끄고 난 후에 별도로 제가 딱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차량. 그리고 엔진오일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해드릴 건 많은데 오늘은 일단은 엔진오일 교환만 그것만 중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잔유 제거가 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유 나온 양은 생각보다 제가 초반에 해서 약간 더 많게 나오긴 했는데 약 0.5리터 정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래 HG 그래도 3.0 GDI 엔진이랑 K7 GDI 엔진들은 거의 약 0.5리터 정도에서 0.3리터 정도가 잔유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고 정도만 해두셔요. 엔진오일을 빼입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결되어 있던 볼트 요거 체결을 해 드립니다. 손으로 끝까지 걸어 놓고요. 제가 쓰는 토크렌치는 독일 하제트 거 토크렌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크로 조여드리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까하고 와샤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저 안으로 딱 들어가서 깔끔하게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와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여태까지 이 와샤를 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와샤는 일회용이에요. 참고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엔진오일 배출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차량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이 내려왔고요. 내려온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일타부터 분리를 시켜야죠. 이 오일타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캡을 제일 먼저 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여태까지 사용됐던 오일타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빼내주고요. 오일타 보시면 촉촉하게 잘 젖어 있죠.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에 의해서 색상이 변했을 뿐이지. 이렇게 해서 오일타까지 빼주고, 이 오일타 하우징 안에 아주 미묘하게나 남아있는 요런 잔유들 요것 또한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사용됐던 오일들이 섞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대신 에어샤워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게 교체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빨려있는 오일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깨끗한 면으로요, 여기 윗부분 상단 부분이랑 같이 한번 다 청소를 깔끔하게 한 번씩 닦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보풀액이나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상단까지만 닦아 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 놓고요. 이 차량 방식에서는 엔진의 마모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일타는 보시다시피 현대 순정 오일타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 필터를 빼보면 이런 내용물과 함께 오링과 아까 보셨던 밑에서 나오는 가스켓도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업소에서 아예 구비를 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와샤 같은 경우는 빼놓고 얘기 드리면 이런 식의 와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오링하고 필터하고 여태까지 오래 사용됐던 오링 요거는요 바로 빼서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오링이 아닌 신품 오링으로 교체 작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교체하면 끝이냐? 아니죠. 이 오링들은 고무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이랑 조일 때 항상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 지침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오일을 발라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일을 싹 다 동그랗게 해서 발라준 후에 얘는 작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일 필터에도 보면 여기 하단에 오링이 있어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일을
전반적으로 다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5리터랑 요 5리터 캡까지 작업을 할 준비는 마친 거예요. 자, 이제 5리터부터 결합을 시킬게요. 자, 5리터가 결합이 됐고요. 이 5리터 지금 보면 완벽하게 아주 젖어 있지 않고 말라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차이가 납니다. 자, 오일을 주입할 겁니다. 여기다가 먼저 따르는 이유는 다 여기다가 엔진오일만 넣고 끝내시는데, 일단은 제가 좀 통의 양이 줄어야 제가 주입하기가 편해서 여기까지는 뭐 다른 데 가도 다 이렇게 엔진오일 교체하시죠. 절반 정도 따랐고요. 약 4리터 정도 먼저 넣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5리터에다가 먼저 이런 식으로 5리터를 적셔야 돼요. 필터가 젖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종이가 슬슬슬슬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 최대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드라이 스타트라는 엔진 오일이 늦게 공급되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엔진 오일 교체를 진행을 항상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오일 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에. 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드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오일 캡을 조립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캡은 다른 거 없어요. 규정 토크로 조이고, 규정 토크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그 오링에 오일 바르는 거. 여기 보시면 35NM이라고 적혀 있죠. 네, 토크 렌치에 대한 수치입니다. 35NM으로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타 결합까지 모두 다 맞췄고요. 이제 오일량만 맞춰드리면 됩니다. 오일 주입이 모두 끝났으니까 마지막 하나 안 간 게 있죠. 에어 클리너라는 거. 그거는 좀 이따 갈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따깍따깍 소리 날 때까지 체결해 드리고요. 엔진오일 흐른 거는 닦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어서 엔진오일 양을 확인을 해야죠. 시동을 걸 거니까 여기 앞에 부분은 막지 않고 열어주는,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쪽은 열어줘야죠. 무리가 없게. 다시 지금처럼 깨끗한 장갑을 껴야 손님차에 오일을 안 묻히겠죠. 차량으로 와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시동을 걸어주면 이 상태에서 이제 RPM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 RPM이 1000rpm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웜업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한 30초 정도 동회전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엔진오일량을 체크를 하러 갈 겁니다. 제가 엔진오일을 갈 때
웜업을 하고 엔진오일을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엔진오일은 따뜻하면 오일이 더 빨리 잘 움직여서 더 빨리 잘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엔진오일량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면 웜업을 해서 엔진이 어느 정도 따끈따끈할 때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그 다음에 체크할 때 편해요. 안 그러면 체크하려고 해서 엔진 공회전을 한 5분 이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엔진이 따뜻한 상태에서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하는 거를 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요. 문을 닫아놓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 장갑은 벗겠습니다. 깨끗한 장갑은 벗어놓고 올려놓고 아까 제가 에어클리너는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엔진오일량 체크할 때 수평에서 시동을 걸었다 끄고 그 다음에 체크할 때 바로 찍어본다고 안 했죠. 기다립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에어클리너 교체하고요. 이 에어클리너 교체하고요. 여기 보시면 새거 이렇게 에어클리너 교체하고 배터리 테스트 해드리고 브레이크 테스트 해드리고 어디 차량에 문제 있는 건지 봐드리고 냉각수 부족하면 보충해드리고 워셔액 넣어드리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은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하는 거니까 뺄게요. 나중에 이손님 차 다시 해야 되니까 제가 다 작업을. 그래서 오늘은 엔진오일 교체 작업에 대한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에어클리너 다른 분들은 뭐 털어서 다시 쓰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BMW나 이런 차들 흔히 좀 F바디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차들에서 보면 이 에어클리너가 BMW 제조사 정품이면 약 8만원에서 10만원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5만원 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면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깨끗하거나 많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털어 쓴다고 칠게요. 현대차 이거 8,000원, 7,000원 합니다. 만원 정도면 다 갈아요. 그냥 가세요. 엔진오일 갈 때마다. 비싸지도 않아요. 부담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 돈 낭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깨끗한 부분으로 교체해 주셔도 크게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냥 찍어요. 네, 자꾸 손님이 와가지고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그래서 이 에어클리너는 그냥 갈아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얘기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다 지난 것 같아요. 오일량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빼서 싹 다 닦아내요. 아무것도 없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닦아주고요. 두 번째, 끝까지 넣었다가 꺼내요. 그 다음에 얘를 세우지 말고 놔둬요. 이 상태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엔진오일량 이런 식으로 찍혀요. 지금 이 차량은 F점 위에다가 제가 맞춰드렸어요. 이유는 아까 보셨죠? 엔진오일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엔진 상태가 안 좋아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차량 엔진오일량 어디다 맞춰드렸을 거냐면 차 엔진 상태가 좋거나 새 차였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요 양이 있죠? 여기 빛으로 나가요. 빛으로. 아니 안 보여 그러면. 빛으로 나가라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라고. 빛에 가서 비춰야 된다고. 그 부분 L과 F의 정중간 딱 그 부분에다가 맞춰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 엔진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맞춰드립니다. 꼭 잡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한 대를 예시로 해서 이제 엔진 오일 교체를 하는 방법을 영상을 촬영을 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잔유 제거하는 방식과 함께 오일 필터를 미리 적셔서 흔히 말하는 드라이 스타트, 체인이라던가 엔진 쪽에 체인이라던가 이런 쪽에 오일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 시간이 늦어지는 상태, 지연 상태를 막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런 차는 이렇게 한다, 그럼 저런 차는 어떻게 하냐, 저런 차는 어떻게 하냐, 뭐 소렌토 같은 경우는 그런 밑에서 이렇게 꽂는데 어떻게 하시냐,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차주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다 올릴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이거보다 더 쉬운 방식도 있고 더 쉬운 방식도 있고 더 어려운 방식도 있고 손이 많이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다 해드릴 수는 있지만 물론 문제적인 거는 전기업소에서 충분한 금액을 주셔야지만 해드릴 거라는 거죠. 저도 100% 다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작업 자체가. 그냥 제 기본적인 엔진오일 교체 방식에서 몇 가지 더 추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바른 엔진오일 최대한 교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